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뽕. 안녕하세요. 뮤지컬 봄봄봄봄봄봄봄봄봄. 천재 홍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야심한 밤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만났을 때 초롱초롱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갈수록 눈이 약간 풀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을 다 보여주시다가 서서히 이제 반밖에 안 보이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계십니다. 아래로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있죠, 네네네. 막. 네. 어, 그래서 아니 분명히 지금 27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신 것 같아. 뭐 어디 놓을 데가 없으신가 봐. 저요? 네. 저 핸드폰 아닌데 이거 PC인데요? PC예요. 네네. 그럼 네, 문제 노트북으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자세가 예. 아름답습니다. 네. 중간에 발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뮤지컬 한 장면이야. 뮤지컬 영화 한 네. 장면 같아, 지금. 맘마미아 같아요, 맘마미아. 그러게. 맞네, 예, 맞네. 예. 아, 네, 우리가 이거 오늘은 유튜브로 해야 되는데 빨리. 어, 네. 맞아. 저희가 또 오랜만에 끝난 연극이죠, 이건. 완전 끝난 연극이죠. 오, 정말 간만에 그때 한번 상업연극 맞아요. 그 터칭 더 보이드 지금도 하고 있는 음, 터칭 더 보이드를 갖고 오셨는데 오늘은 역시나 또 역시나. 이미 폐막한 연극 하지만 아카이빙 차원에서 네네. 네, 그냥 이게 연극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썰을 좀 풀어볼게요. 이 밀밥을 네네. 깠다고 하죠. 썰을 좀 네.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연을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화, 수, 목, 이렇게 3일 내내 연극을 봤어요. 어, 이게 음, 연극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일 내내 왠지 연극을 봐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추석 전에 우리가 공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연을 보자.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는 서울역 공화국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음, 서울역공화국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화동 1번지 극장에서 했던 조그만 극장에서 했던 공연인데 이 서울역공화국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님들 계시잖아요. 그 네, 노숙자님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노숙자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권력과 그다음에 민심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자와 해악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에는 제가 목선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목선은 윤미연 작가님이라고 이제 연극 극작가 선생님 계신데 이 윤미연 작가님의 작연출작이고 입체 낭독극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낭독극이 아니라 약간 액션이 가미된 입체 낭독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도 보고 뒷부리 자리까지 갔어요. 그날 막공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AIR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3일 내내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집에 가는데 밤 10시 좀 넘어갔죠. 근데 지하철역 앞에 있는 타로 가게가 갑자기 막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저를 막 유혹하듯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본 친구가 갑자기 언니, 저 타로 한번 보자. 내가 왜? 그랬더니, 재밌잖아.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로 가게를 쓱 들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쓱 들어갔어요. 어, 들어가서 아저씨가 이제 이게 뭐 한 가지 물어볼 때마다 10,000원이에요. 타로가 뭐를 궁금한지 이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카드를 이제 섞고 이렇게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 3만 원을 내야 되고 네 가지 질문하면 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앉아서 뭐 질문을 뭘 할까 막 이러다가 저희 방송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리 방송이, 이제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해서 연극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의 이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로님에게 제가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궁합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카드를 이렇게 나보고 이제 섞어서 세 개를 딱 켜래. 그래서 세 개를 탁탁탁탁 했어. 세 개를 딱딱 넣고 그걸 또 다시 합치래. 그래서 확 합쳤어. 그러니 이제 막 카드를 막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서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딱 두더니 하나하나 이제 카드를 깔 때마다 그 타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과거는 안 좋았네요. 과거는 안 좋았고 현재는 굉장히 뭔가 어지럽네요. 뭔가 갈등과 어지러움이 있네요. 그러니
딱, 그 다음에 미래의 카드, 이제 솔루션 카드가 탁탁탁 하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카드가 탁 나오는 거야. 탁 나오면서, 어머, 월드 카드가 나온 거야, 월드 카드가. 이 월드 세계를 카드는 구성하는 굉장히 거야? 좋은 카드래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여러분, 이거 계속 가야 된다. 포에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지금 싶어서. 입술이 졸리셔가지고 음소거 버튼도 안 눌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다른 분야도 안 그러니까, 좋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네. 월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카드에 월드라는 게 있어. 카드 자체가 월드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타로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월드라고 써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월드가 좋은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엄청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냐고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만든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한 너무 번 듣고 말하는 게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아저씨가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을 해야지.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까면서, 굉장히 갈등도 있고, 지금 굉장히 어지럽네요. 막 이러면서 내가, 아, 그래, 어지러워.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좋은 카드가 나오니까, 이분이 이 전 거는 다 필요 없다고. 이거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요. 그 월드 네. 카드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그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막 죽을 때 이제 관뚜껑 들어가기 전에 나오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저기요. 그렇게까지 타로는 오래 보지 아, 않습니다. 네. 아, 타로는 숏 버전입니다. 네. 아. 거의 6개월, 길어봤자. 네, 6개월에서 1년. 네, 아, 그래서 6개월 안에 1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 네네네. 우리가 패러다임 만듭니다. 아니, 근데 그때, 네, 네. 그때, 식구님이 그때 그 귀신 보는 선생님, 맞아, 맞아. 기준문 선생님. 그분도 한 2년 뒤에 잘 된다고 한 게 그게 1년 어, 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 엄청나죠. 내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큰 꿈을 좀 받아 먹겠네. 저한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날 이제 몇 가지 막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팀이 나쁘지 않다. 이 팀이 새로운 월드를 만든다.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 뭔가 새로운 월드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 AIR,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이 새로운 월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 연관이 있네. 네,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고, 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 너무 먼 미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가 음. 아니고 가까운 미래. 2063년도에 대한 얘기예요. 먼 미래네. 2063년 몇 살이에요? 황조교님 몇 살이죠? 저는 2000, 헉! 그때는 청년이네요, 아직, 그래도. 청년, 그러니까 얼마 안 돼. 70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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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80대인가? 아, 27년 우린 80대인가?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난 안 되죠. 90살 아니야, 나? 근데 지금 방금 식구님 물타기 하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셨는데. 아니, 우리 60대 아니에요, 혹시? 네. 어쨌든 이 63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죠. 먼 미래가 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그런 미래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음, 우리가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어떤 면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여지 안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봤던 인간 탐구 생활보다 약간 더 미래인지 아니면 그것도 약간 근미래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인간 이제 탐구 생활, 로봇이 있고, 음. 인간 탐구 생활이 그때 언제였죠? 이미 시대가 언제로? 그때는 지구가 멸망하고 음. 유토피아라는 곳에서 뭐 감정과 접촉이 아예 단절된 사회에서 그럼 더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 음, 지구가 멸망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네, 2063년에 과연 네, 지구가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또. 맞아요. 자, 여러분, 그 지구 우리나라에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오게 된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인 거 알고 계세요?
그쵸. 적도가 더 뜨거워지면서 바다 온도가 맞아요. 올라가고. 그리고 태풍이 생기는 게 원래는 적도의 측에서 생겼는데 이게 지금 도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 그러니까 그 적도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위쪽까지도 뜨거워져서 거기서 태풍이 생성이 되기도 한대요. 원래는 적도에서 생겨가지고 올라오다가 이제 차가운 바다를 만나면서 얘네가 힘을 잃고 막 되는데. 그랬었는데 요즘은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참 요즘 들어 요즘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나 그런 맞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음, 음. 이 연극은 장우재라는 작가의 작연출작입니다. 음. 장우재 작가님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죠. 환도열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 미국 아버지 뭐 이런 작품도 있고, 그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인간의 어떤 내면을 파고드는 그 사회 비판적인 인간 중심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 정도부터, 본인의 작품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인간이 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다. 어, 인간도 수많은 종과 수많은 환경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이걸 음.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세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넘어가게 됐냐면, 인간 너머라는 거는 인간 이외의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근미래에 대한 로 패러다임 바꾸시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AIR은 그 세계관을 알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음.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조금 특이해서 이거를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그럼 되면은, 음, 저희가 맞이할 그 세계관도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맞이할 세계관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맞이할 세계관도 우리끼리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끼리는 즐겁다. 뭐든 네, 좋으면 됐지. 네. 누구라도 네. 좋으면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음. 그때 그 초대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또 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맞아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저도 읽어보고 어쨌든 그 본문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읽어봤는데 이건 공연을 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거를 제가 상상이나 어떤 그런 걸로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오신 분들도 항상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독특한 연극이었다. 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그 세계관에 좀 기인을 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 포스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어요. 맞아요. 이 세 개가 뭐라냐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구역이라고 하는데 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기후위기와 이런 팬데믹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음. 1구역은 돈이 많고 뭔가 이런 프로텍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 1구역이 되고 2구역은 좀 그거보다 못한 그래서 굉장히 좀그 뭐라 그러지? 하층민까지는 아니지만 1구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구역. 그다음 음. 3구역은 국가가 아예 포기한 지역. 그래서 이 3구역은 완전 그러니까 자연이다. 거의 그런 지역. 그래서 모든 의료 체계나 뭐 이런 국가의 보조가 없는 지역. 이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어, 음. 근데 이러다 보니 이제 1구역에서는 이제 팬데믹이나 이러한 뭐 바이러스에 강하고 기후위기에도 강한 그런 보조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AIR, 그러니까는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 중심이지만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로봇이 창궐하는 세계. 그래서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거리까지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이제 1구역이에요. 음. 그리고 2구역은 그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고. 그리고 이 3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선주민이라고 그래갖고 1, 2구역 다 싫다. 나는 그냥 자연과 버텀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3구역에 있는 선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삼주민은? 네, 삼주민도 자기들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인간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자연과 함께 벗겨면 원래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자연에 보시면 음. 세계가 싫고 건강도 싫고 속세가 건강도 싫어서. 안 좋고 그래서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난 삼구역 할래요. 네네. 27년 3구역 오세요. 네. 그래서 음. 그런 곳이 3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1, 2, 3구역에로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커뮤니티 그룹이 있어요. 또 어, 있어? 네. 이 커뮤니티 그룹은 2구역에 위치하고 있긴 해요. 2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추구하는 바는 로봇이 없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 로봇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모든 자치 활동들은 자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들만이 이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네크라는 커뮤니티 그룹이에요. 그 음. 르네상스 느낌이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어, 다 레볼루션? 종교가 아닌, 뭐,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종교가 그, 아닌 네.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 다시. 이거 아,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로봇과 기술이라는 것을 좀 거부하고 인간들이 이제 인간들이 일을 하고 인간들이 먹고 살고 인간들이 함께하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자치 규약이 있어서 뭐 로봇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국가에서 못 키우게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생태 교란종. 왜냐하면 워낙 음. 바이러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코로나 시작할 때도 박쥐를 못 키우게 박쥐 때문에 걸렸다 막 이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번. 그다음에 이번에 음. 원숭이 두창도 원숭이 때문에 생겼다 이러면서 낙타, 뭐, 중동 메르스, 낙타,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음. 생태 교란종으로 선정이 되는 얘네들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이제 못 키우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데가 네크예요. 음. 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네명이 있는데 이 네명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네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세 명이 네크에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3구역에 가게 되는데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음. 어, 이나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음. 이나는 바라는 회색 앵무, 아프리카의 회색 앵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이 애가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음. 원래 이 이나는 1구역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1구역에 살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발을 죽여야 된다. 앵무새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난 네크로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네크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리언이라고 있어요. 리언은 국가가 모든 그 뭐라고 그러지 에너지원 원자로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네크가 그러다 보니까 네크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독립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어는 네크의 그런 뭐 규정이라든가 그런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크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몸바쳐 일해 보겠다. 그래서 네크로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순화는 로봇이 너무 싫어. 로봇이 자기보다 로봇이 더 인정받는 이 시대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인간 중심의 네크로 들어오게 돼요. 이 세 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4년 동안 이 네크에 살다가 어느 날 4년 후에 리언이 음. 국가랑 딜을 하게 돼요. 어떤 딜을 하게 되냐면은 국가의 로봇이 이 네크로 들어오게 해달라,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너에게 핵 원료를 굉장히 많은 양의 핵 원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크에 있는 생태 교란종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제 3차 팬데믹까지 계속 뭐 확산이 되니까 음. 그 안에 숨어 있는 생태 교란종까지 다 없애야겠다, 말살을 해야겠다라고 국가가 결정을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리언과 이나는 애인 사이인데, 어, 음.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리언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목표가 뚜렷하고 그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음.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이나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을 뺏어갑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그 이나가 앵무새를, 그 앵무새를 데려가 버려요. 어, 그래서 이나가
애인한테 배신당한 거잖아, 일종의. 그리고 그쵸. 네크라는 그 커뮤니티에도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음. 싫다. 나는 여기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3구역에 넘어옵니다. 음. 3구역에 넘어와서 이제 정말 막 밤에 막 뭐 저기 막 호랑이가 울고 막 벌레 막 많고 막 엄청나게 더러운 정글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음. 마침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진이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어. 이 진이라는 로봇은 원래 로봇은 자의식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음.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탄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국가가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의식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건데 로봇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연구자들이 너무 당황을 하게 된 거지. 그 연구자들이 오히려 진이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좀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진이를 풀어줘요. 그래서 음. 진이가 도망간 곳이 3구역이야. 그래서 음. 3구역에서 이나를 만나게 되죠. 마침 진이가 숨어있던 그 집이 이나가 3구역에 숨어 들어온 집이었던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한 인간이 3구역으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로봇이 자의식을 가지고 또 도망을 온 게 3구역이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둘이 뭔가 또 이제 통하겠네. 둘이서 통하고. 완전 통했죠. 음. 어. 근데 둘이 우리가 이제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뉴월드를 만드는 것처럼 그 진이와 이나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통했던 건 뭐냐면 둘 다 이제 인간이 진이는 인간이 무서웠고 이나는 인간이 싫었죠. 그래서 음. 진이는 숨어 있는 거였고 이나는 인간이 싫어서 도망을 왔던 거고 둘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진이가 자의식이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 음. 점점 이상한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음. 해피엔딩이네, 어쩌면. 어헵? 어헵? 근데 어헵은 둘 다 로봇 아니야? 둘 다 로봇이죠. 네, 둘 이거는 다 둘 다 로봇은 로봇이죠. 아니에요. 네. 땡큐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면서 네. 어느 어, 순간 맞아 맞아. 어느 음. 순간 이나가 진이를 다시 국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연구원들에게 포섭을 당해서 우리가 발을 풀어줄 테니까 진이를 국가로 데리고 와. 라는 다 안 선택이 죽었어요? 바가 죽진 않은 거예요. 발을 어, 그냥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나는 누굴 선택했을까요? 아니, 이거 끝나서 어디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 끝난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죠. 되는지 말을 해주셔야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삼각관계죠. 좋게 얘기하면 삼각관계예요. 로봇과 인간과 새, 앵무새 이 세 개의 삼각관계에서 인간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그리고 그 아니, 선택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음, 그런 아니, 지금 겁니다. 약간 네. 그 해리포터 1편 보고 한 2년 뒤에 그 해리포터 2편 나오는 그 찝찝한 마음으로 진짜 모든 걸 잊고 살았을 때 2탄이 나오는. 그죠? 그래야 뭔가 신선하지 않겠어요? 와, 프레시하게? 이게 이거 제목이 엄청 길고 특이해서 기억은 하겠다. 다음에 돌아오면, 네. 이거 내가 저번에 그 들었던 방송인데? 음. 이러면서 생각은 맞아요. 나겠지만 세계관이 진짜 너무 연극 안에서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세계관 공부를 음. 다시 한번 더 하고 봐야 될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뭐예요? 그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었지만 그 사회도 부조리 했고, 음. 그래서 인간 이상의 너머의 것들을 생각을 했던 이나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가 로봇이나 앞으로 로봇이 좀 더 뭐라 그러지? 좀 더 많아지는 세계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이 조금 더 우리한테 어, 이거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 근데 이게 선택이 인간 중심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방의 시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저기 27님 지금 괜찮으세요? Are you okay이세요?
안 그래서 괜찮았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공연은,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무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대에서 어떻게, 뭐, 미래에 뭐, 번쩍번쩍한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게 어떤 걸 사용했냐면, 레고를 사용했어요. 음, 그래서 스크린과 레고, 그러니까 무대가 이중 무대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가 있고, 레고가 운영되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과 이게 두 개가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아, 미래 사회는, 환경은 레고 환경처럼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배우님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구나, 이런 약간, 더블링 되는 되게 재밌는 구성을 했어요, 무대 구성을. 그래서 그게 관객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영상과 그다음에 이중 무대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이는 공연이 많지 않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좀 해보고 후기도 좀 쓱 읽어봤을 때 관객들은 오히려 좀 좋아하는데 오히려 연극인들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재공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연출님이 강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꼭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 이 AIR이 올라오게 된다면 꼭 한번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재연이 올라올 때까지 네, 그냥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묵묵히로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을 하면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뒷부분을 기다리 상상하면서 네, 기다려야겠네요. 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작품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지금 많아. 하도 그냥 끝난 작품을 다 맨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오면 봐야 될 작품들이 진짜 너무 많아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 또 초대 이벤트나 실제 공연을 또 보고 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었구나라고 좀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을 조금 채워가면서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약간 이렇게 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라고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물론 이거 저희가 뭐 청취율이나 뭐 재생 횟수에 신경을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 나와도 제가 등장하는 순간 청취율이 확 떨어진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가 뭐 저희가 어쨌든 멀리서 보면 되게 잔잔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네, 등락이 네. 조금 기복이 있죠? 있거든요. 네.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영화 평론으로 데뷔한 그 회차가 굉장히 그 조회율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한산, 제가, 한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로 바꾸려고요. 아, 왜 그러세요, 큰일 났네, 이수진님. 큰일 났네. 네. 네. 영화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연 월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 공연이 프로그램북이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연을 음, 보신 분들은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네요. 공연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 한번 일부 가면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아, 지금부터 읽고 데뷔를 지금부터 하셔라. 읽고, 이 세계관을 굉장히 몸으로 흡수하고, 어, 다 받아들인 후에, 네, 그리고 그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IR.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 이거 에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에어라고 AIR이. 읽어도 돼요. 에어라고 읽어도 아, 돼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에어, 에세사. 네. 에어,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 다음 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보신 분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궁금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누구든 또 빨리 끌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리고 오지 않을까. 와주세요. 나 직접 관계자 하시나요? 같다. 와주세요. 그죠? 관계자 같죠? 굉장히 방금 프로듀서 네. 같으셨거든요. 관계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네. 오늘 에어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